대구미술관의 관장 자리가 8개월째 공석입니다. 대구시가 3차 공모에 나섰습니다. 경주시가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과 하이테크 성형가공 기술연구센터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해 산업구조를 개편합니다. 안동시의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는 3대 문화권 사업입니다. 완공까지 2년여 남은 3대 문화권 사업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설문조사 결과 참석자의 대부분이 신도시 입주 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몰랐다고 응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국내 대표 미술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대구미술관의 관장 자리가 8개월째 공석입니다. 2차 공모까지 벌였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관장을 뽑지 못했던 대구시가 3차 공모에 나섰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최승훈 3대 관장의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대구시는 앞서 작년 6월에 1차 공모를, 8월에 2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역 미술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미술인들의 바람이 대구를 좀 아는 분이 좀 하셨으면 했는데 지금 많이 공석으로 많이 좀 장기간 일이 되니까 지금 이제 그게 조금 염려가 되네요. 굵직한 기획 전시를 하려면 2, 3년 전 이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공석이 길어지면서 당장 내년 전시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구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장의 연봉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관장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은 최대 8,900여만 원이었는데 상한액을 없앴습니다. 공고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렸습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 다른 미술관장 공모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공고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며 3월 6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지원서를 받습니다. 이번엔 지역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폭넓은 지식과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꼭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 차원에서도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3차 공모에서 반드시 유능하고 국제적 감각과 전시 기획력이 뛰어나신 관장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 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오는 4월 초 최종 합격자가 나올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민선 7기 경주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경주시는 지역 경제를 이끌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과 하이테크 성형 가공 기술연구센터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해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경주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 산업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업이 몰려있는 외동공단의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하이테크 성형 가공 기술연구센터와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 등을 유치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경제시장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약속드린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의 유치라든가 우리 경주 경제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첨단 성형 가공 센터를 유치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주 역세권 개발 사업도 추진합니다. KTS역 주변에 1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과 문화재 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7%가량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문화재 시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 조사 결과에 따른 발굴 조사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경주시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도 뛰어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안동시의 올해 역점 사업 중에 하나는 3대 문화권 사업입니다. 안동을 유교문화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완공까지 2년여 남은 이 3대 문화권 사업의 현 주소를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라문화권과 가야문화권, 유교문화권, 대구 경북 지역의 역사 속 3대 문화권 사업은 새 문화권을 관광사업으로 육성하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사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새로운 국가 발전 관광 관련 사업으로 선정되어 안동, 경주, 고령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권역 24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준공 연도는 2021년입니다. 안동시는 새 문화권 중 유교문화권의 중심지로 지난 2010년부터 5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900여만 원, 최종 준공 목표까지 2년 정도 남았는데요. 현재 2곳은 완공됐고 한 곳은 올해 완공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2곳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림문학 유토피아는 기존의 264 문화권을 리모델링하고 생가를 복원해 지난 2017년 문을 열었고 안동포타운을 중심으로 조성된 전통 비탈의 길산마을은 같은 해 완공 후 현재 운영자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 예정인 곳은 예안의 옛 지명이자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선성현 관할에 재현 중인 선성현 문화단지입니다. 옛 관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이곳 선성현 문화단지는 현재까지 공정률이 95%입니다. 아직 공사가 조금 남아있는데요. 이 시설 공사가 오는 4월에 마무리되고 역사관 내부의 전시 준비까지 끝이 나면 올해 안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사면 동부리에 조성 중인 세계 유교선비 문화공원과 한국문화 테마파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으로 각각 공정률이 50%, 35%입니다. 안동시는 올해 완공 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래 중점 사업으로는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 컨벤션 센터 국제회의 위치를 위한 기구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문화 테마파크 민간 투자 계획인 상가부지, 숙박부지의 분양 계획과 위탁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 안동이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달 말 경북도청에서 신도시 소각장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했는데요. 참석자 대부분은 신도시 입주 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연합회가 주최한 주민 설명회에서 참석한 주민 146명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찬성 4명, 반대 142명으로 97.3%가 소각장 설치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사하기 전에 소각장이 설치되는지 알았냐는 질문에는 알고 있었다가 12명, 몰랐다가 118명입니다. 소각장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이주했을까라는 질문에는 그래도 이주했다 4명, 오지 않았다 124명, 계약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주했다 18명으로 알았으면 오지 않았다가 84.9%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가동하면 신도시를 떠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고려해본다 75명, 무조건 이사간다 60명, 어쩔 수 없이 그냥 산다가 11명으로 92.5%가 이사를 하거나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수로 답변한 내용 가운데 소각장 가동 시 우려점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121명, 발암물질 119명, 대기오염 94명, 미세먼지 8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 편육시설에 대해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 10명, 몰랐다가 136명으로 93.2%가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의 정확한 위치를 안다가 71명, 모른다가 7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도시 소각장에서 경북도 내 11개 시군의 쓰레기가 소각 처리된다 인지 여부 역시 알고 있다가 53명, 모른다가 9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앞서 보신 내용 취재한 취재 기자와 함께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봅니다. 홍정표 기자와 함께 합니다.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이 준공이 된 겁니까? 네, 준공은 오는 8월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 설치된 기계,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를 지금 시운전 중입니다. 네. 그 설치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단위별로 이거를 테스트하게 되고 아직은 음식물을 소각하는 테스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설문 답변을 좀 살펴보니까요. 대다수가 좀 반대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소각장이 이미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설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민 편익시설이 왜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지 93%의 주민이 모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예, 이 부분을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 주민 편익시설 부분을 알아봤는데 네. 그 원래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그 주변 지역 등에 관한 그 법률 시행령을 보면은 네. 폐기물 설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 협의체와 협의해서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용 역시 그 부지 비용이라든지 보상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폐기물 처리 건립 비용의 100분의 10, 즉 10분의 1을 편의시설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소각장의 전체 건설 비용은 약 2천억 원가량입니다. 이 중에 실제 그 폐기물 처리 시설 비용이 500억 원으로 약 150억 원으로 수영장과 찜질방 등 주민 협의체와 협의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혐오 시설을 지으면서 그야말로 좋은 시설을 한 10% 정도 우리가 구비를 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게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수영장을 만들게 됩니다. 수영장과 찜질방을 만드는데 이 수영장은 25m 레인 6개짜리가 들어갑니다. 네. 보통 밖에서 이런 경우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라든지 연료비에서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고 네. 찜질방, 체력 단련신들 이거 연간 유지비가 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이 두 가지 시설을 합치면 한 5억 원 정도, 물론 예상 금액입니다. 네. 연간 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매년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편의시설 외에도 도비 108억 원을 들여서 소각장 굴뚝에 이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들었는데 전망대를 주민 편익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에서는 지난 2017년 주민협의체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80m 높이의 그 소각장 굴뚝 꼭대기에 108억 원을 들여서 전망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담당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이 오면은 와가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죠? 뭐 또 이 지역 주민들도 뭐 시원한 오면은 전망대 올라가가지고 뭐 관광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외부 사람들도 관광 오면은 뭐 또 그 올라와서 와가 뭐 쓰레기장만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올라가서 불경도 한번 하고. 도청이 이제 신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관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지금 없습니다. 신도시에. 뭐 신도시 처음에 계획할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관망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요. 그리고 혐오시설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온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 소각장에 우리 기존 연도를 보시면 공장 굴뚝처럼 생겨갖고 혐오시설의 대명사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도로 환경 친화적인 명소로 제공할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도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신도시 랜드마크가 이 쓰레기 소각장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라고 하니까 좀 쉽게 납득은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주민협의체 회의록을 좀 공개를 요구했지만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고 해서 이제 실제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 그 100억 원이 넘는 이런 전망대 설치를 요청한 이유가 사실 궁금하고 또 이를 선뜻 수용해서 진행하는 경북도 역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모두 7명으로 됩니다. 그 소각장 반경 그 300m 이내에 그 주민 3명, 그리고 네. 안동시 의원 2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게 법령으로 직접 영향권 300m입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있는 1.5km, 3km 이내의 신도시 주민들은 이런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사실 그 쓰레기 소각장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신도시의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대부분 알 수 없었고 소각장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는
경북도도 다 지어가고 있지만 그 신도시 주민들과의 어떤 설득이라든지 이런 우려를 재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홍정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설 명절 연하장을 대량으로 발송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만 연하장을 보낼 수 있게 돼 있는데도 A씨는 잘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포함해 10,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연하장을 보냈다며 이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예방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혹시나 불법 선거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농협 조합장인 A씨가 조합원인 B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려다 B씨의 신고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5일 임천각 대문에 독립유공자 명패를 달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증손자 이항증 선생을 모시고 진행됐으며 지역의 독립유공자 수건 유족 68명 중 처음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명패를 제작해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세상을 떠난 비구니 스님이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전 유산을 기부하고 자신의 시신까지 기증한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병원으로 입적한 정법 스님은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4년 사후 시신을 기증하고 전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님은 입적 후 유산 1억 4천만 원을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기부하고 본인의 시신 또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용으로 기증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2019년 새해를 맞아서 대구 경북 단체장들과의 신년 대담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준하경 경주시장과 함께 올 한 해 경주의 시정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민선 7기가 시작하고 참 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소회가 어떠신지요? 예, 지난해는 우리 경주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네. 간절히 바라신 우리 시민들의 열망으로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지난해는 미래의 경주 발전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우리 시민들과 약속드린 공약 사업을 6대 분야 120개 과제로 확정을 했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 내부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아무래도 예산 확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본격적으로 이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말 진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한 1,072억 원이 늘어난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11%가 늘어난 1조 3천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일반 회계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약속했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기초는 따졌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역 개발을 위한 공모 사업들이 있었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든가 간포 명품 어촌 테마 마을 조성 사업이라든가 예. 또 양남 수렴항의 어촌 뉴딜 300 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에서도 아주 당선이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 또 외동농수관 국도 건설이 이번에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빚고 있던 국도 7호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비유하자면 지난해는 땅을 일구고 네. 또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시기였다면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네. 결실을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예. 예산도 증대되고 여러 또 국책 사업에 선정도 되고 예. 네, 올해는 이제 수확할 길만 남았군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로 한 방안으로 전기 자동차 완성차 공장 유치를 제시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 좀 알려주시죠. 현재 전기 자동차 완성차 공장 유치는 투 트랙으로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중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또 순수 국내 기술에 의한 SPC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안 이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한중 합작 회사는 한국 측 파트너 회사하고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이 예. 여러 차례 중국 현지를 오가면서 합작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곧 중국의 장수 자동차 회사와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전기 자동차 공장이 유치가 되면 1단계로 최소 한 1천억 정도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예. 장기적으로는 3천억 이상의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뒤이어서 이 단지 안에는 배터리 팩 공장이나 전기 모터차 생산 공장 그리고 예. 특장차 제조 공장 이런 관련 기업들이 함께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서 지역 경제에 큰 파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국내 기술에 의한 SPC 특수 목적 회사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 협력 모델로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모델입니다. 예. 현재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상당히 국민들 관심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경주형 일자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안을 설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법적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법 개정을 우리 중앙정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하면 경주의 완성차 공장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공약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친환경 사업에도 좀 뛰어들고 계시고 예. 또 다른 지역 경제 발전 비전 방향을 좀 제시를 하신다면 예. 어떤 것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요즘 우리 경주가 자동차 부품 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장기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10년, 20년 후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하이테크 성능 가공 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예.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북도 역정 사업으로 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술 연구센터가 들었으면은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그런 산업 구조로 이렇게 바꾸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KTX 경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예. 토지 보상하고 문화재 발굴 시굴 조사가 곧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 사업망 중에는 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예. 그 배후에 양성자 R&D 단지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근 부지 약 56만 평 부지에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신경주 역세권을 첨단 복합 신도시로 조성해서 경주의 새로운 부도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네. 또한 요즘 수소 경제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에 부응해서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 산업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국내 최대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강동 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탈원전 시대에 에너지 과학연구단지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경주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그래서 새로운 경주의 성장 지도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사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빠진 것 같은데 경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관광 아니겠습니까?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 경주가 뭐 최근에 지진으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조금 주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회복세가 또렷해져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했더니만 생각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한 4천만 명 이상이 경주를 찾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돈을 제대로 안 쓰고 한다는 겁니다. 1년에 쓰는 그 관광 소비액이 한 5천억 정도에 불과해서 1인당 평균 한 만 몇천 원 정도 쓰고 하는 그런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도 이제 좀 돈 쓰고 쓰는 산업도 머무는 산업으로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이렇게 역사 유적 관광만으로는 안 되고요.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관광으로 또 가족 단위 관광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유행 트렌드에 맞춰서 또 경주만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직접 체험하고 즐기고 맛보는 오감 만족형 그런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무대항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또 천마총을 리모델링해서 재개건했는데 금관청도 전시관을 지금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신라 역사관이라든가 또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분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가상 체험 콘텐츠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산업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문관광단지가 개장 40주년을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 리모델링을 하고 잘 보존되어 있는 그 황남동과 사정동 일대에 전통 한옥마을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양동 민속마을도 새롭게 재정비를 해서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경주에 와서 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숙박시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 하면은 또 보문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문 관광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좀 눈에 띕니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그 보문 관광단지는 1979년 4월에 개장을 해서 올해로서 꼭 4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 관광 리조트죠. 하지만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르다 보니까 세계 유수 관광단지에 비해서는 사실 인프라나 경쟁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문 경북문화관광공사하고 함께 이 보문관광장들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육부촌 보문 상가에 이게 상가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 지역이 좀 젊은이들이 지금 몰려드는 젊은이들이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음식과 공연, 미술, 음악을 두루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신라청춘 모듈이라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또 보문수상 공연장은 또 우리 관광객들에게 또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공연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대를 확장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보문 호수 안에 이 춤추는 분수, 또 음악 분수도 새롭게 가동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보문호를 거닐면서 볼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문호반 산책로를 따라서 PRT라고 해서 퍼스널 래피드 트렌즈라는 관광 모노레일을 설치를 해서 교통 편의성과 함께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보문단지 입구에 있는 동궁원 맞은편에 신라의 정원인 라원이라고 했어요. 제2동궁원 확장 사업도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분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하고 또 교육 고교 평준화, 이 공론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좀 그 찬성이 많은 편이십니까? 어떠십니까?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 한 80% 이상이 고교 평준화를 찬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시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육 전문가 또 학부모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경주 교육 원탁 회의를 통해서 미래 경주 발전을 위해서 좀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 입시 스트레스, 네네. 또 사교육비 증가, 또 인근 평준화 도시로의 학업 이주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4차 산업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맞추어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네. 고교 평준화를 좀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시민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인프라 구축도 좀 확충이 되죠? 예. 우리 경주가 과거에 정말 명품 교육 도시였거든요. 네. 하지만 요즘 좀 인근의 울산이나 포항, 대구에 비해서 네.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우리 경주시는 교육 재정과 별개로 우리 일반 재정에서 매년 100억 이상의 교육 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저는 제 임기 중에 매년 10%씩 늘려서 한 550억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에는 친환경 급식비라든가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한 그런 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 환경이 인근 도시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시설 개선을 해나갈 것이고요. 네. 특히 그 포항과 울산 인근에 있는 안강 외동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교육 경비의 한 20% 이상을 집중 투입을 해서 시설 확충과 또 스마트 교육 지원 이런 걸 통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이 미래 세대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보육 아니겠습니까? 예.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가 드디어 경주에 들어서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죠. 예. 네. 우리 경주에는 유아 청소년 인구가 한 예. 4만 2천 명 정도 있습니다. 예. 또 응급실 전체의 한 30% 이상을 이런 유아 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네. 야간과 공휴일에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급한 환자가 생기면은 급히 인근 도시로 이송을 해야 되고 또 골든 타임을 놓쳐서 아까운 생명을 잃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서 제 공약상에도 합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는 동국대 경주병원과 협의를 해서 야간 진료는 물론 토요일 공휴일에도 이렇게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예. 그런 영유아 야간 진료 센터를 오늘 3월 1일부터 네. 운영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제 인건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네. 또 운영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간 한 8억 6,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지속적인 그 영유아 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아이나 기르기 좋은 마음 편한 경주를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임 후에는 또 직속으로 시민소통협력관을 신설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또 강조하고 계신데요. 시장님만의 시민과의 소통 방법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소통과 공감, 화합하는 열린 시장은 예. 저희 민선 7기 경주시의 가장 핵심적인 예. 실천 과제입니다. 또 우리 경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제 2월 11일부터 전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네. 그렇게 시민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참석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해서 네.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특별한 각본 없이 어떤 얘기든 자유롭게 저에게 얘기할 수 있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사랑방 자담회, 또 관광지나 뭐 이런 데서 진행한 버스킹 토크, 예. 또 시민 원탁 회의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많은 시민을 다 만나기는 어렵지만은 네. 소통 협력관실을 통해서 일부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어쨌든 최대한 많은 시민을 만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제 개편으로 도시재생본부를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도시재생에 집중하고 계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 경주는 특히 경주의 구도심은 예. 역사 유적
지구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네. 다른 도심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도가 심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경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500조의 규모로 도시재생 사업을 아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우리 경주도 지난해 그 정부에 사업을 하나 신청을 했는데 황호동하고 성동동 일대 경주역 인근에 그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 250억 정도가 앞으로 한 5년간 투자가 돼서 이 일대를 문화 예술의 향기가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멋진 새로운 도심으로 재생시키고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했고요. 또 사업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제2단계 사업으로 경주역 동편에 전랑지하고 사이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만 한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167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도 함께 한번 신청을 해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 원도심뿐만 아니라 소위 그 우리 농어촌 지역의 중심 읍면동 저희들이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강읍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원래 공모가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단어들을 쭉 나열해 보면 문화예술의 도시, 청년몰, 또 버스킹을 통한 소통들 굉장히 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고 농어촌 발전 계획 방향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는 관광도시이기도 하지만은 경북 제1회 또 전국 제3위의 농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가 지난해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농림해양수산국을 신설을 했고요. 올해는 경주 농업회의소를 만들어서 농업 중장기 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직접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도 이제 6차 산업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농업 혁신타운도 곧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 ICT 기반의 스마트 팜을 육성을 하고 또 실용기술을 보급해서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역별 로컬 푸드 직판장도 설치를 하고 또 농산물 가공종합지원센터도 건립해서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힘을 쓰겠습니다. 축산 분야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ICT 융복합 가공시설 현대화, 또 유통 마케팅 지원,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명품 한우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안의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수산물 융복합 센터도 조성을 하고 양식 시설도 현대화하고 지역 특산물을 육성해서 살맛 나는 어촌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창농, 귀농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경주에 귀농하시는 그런 분들의 정착도 돕고 영농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또 여성 농업인들이 사실은 살기 좋은 그 농어촌에 정착하기 쉽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 지원조례 제정도 해서 정말 젊고 활기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24개 시군이 지금 뛰어든 경쟁률이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도 경주시가 이제 뛰어들었는데 경주시만의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경주시 자체가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주시는 아시다시피 유소년 축구의 메카입니다. 굉장히 많은 축구장을 가지고 있어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고 동계 훈련에 최적화된 도시로서 풍부한 숙박 인프라 또 관광 자원이
겸비된 그런 곳이죠. 요새 미세 문제가 아주 문제지 않습니까? 네. 선수들이 훈련을 하려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선수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수도권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현저히 낮고요. 네. 또 겨울철에는 눈도 비도 적게 옵니다. 따뜻하고요. 그래서 기후가 좋아서 지금도 많은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축구 선수가 들어선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시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CS 가지고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우리 지역 기업인 한수원이 500억 원을 투자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설 운영이 한 20억 정도 드는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직접 자기들이 운영비를 대겠다는 그런 약속도 해주셨고요. 또 장소로 제공되어 있는 그 보문관광단지 안에는 이미 진입로라든가 뭐 상하수도라든가 이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단축됐다는 것도 강점이고요. 곧 뭐 후보지 현장 실사와 PT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경주가 단연 아주 경쟁력 있는 강점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구협회가 요구하는 그 제한사항들을 잘 파악을 해서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꼭 축구종합센터가 경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참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열심히 잘 도와주셔서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고 큰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는 긍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삭도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해야 될 사업적인 그런 분야도 있지만은 시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그 정신적인 분위기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칭찬 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남을 좋게 하는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이렇게 확산되기 위해서 칭찬 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방식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칭찬하면 그 칭찬 선정받은 두 사람은 또 다른 두 사람을 이렇게 기하의 숫자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2명 하면 2명은 또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그러면 시장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저는 이종인 전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의 이사장님하고 조덕수 고암재단 장학재단 이사장님 추천했는데 이분이 또 추천해 주셔서 저는 머지않아 우리 경주 시민 전체가 칭찬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한테도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곧 갈 겁니다. 그래서 칭찬 릴레이를 통해서 이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뢰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간관계인데 이런 신뢰받는 분위기 또 경주 시민 스스로가 모두가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신뢰 긍정의 분위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 활기차고 힘차게 한번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과의 신뢰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젊은 경주도 활기찬 경주를 만들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준하경 경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탁한 공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발 오염 물질까지 더해져서 대기질이 나쁩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26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시작해 한낮에 13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데다가 중국발 오염물질까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개인 위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호흡기 건강 잘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계절이 한층 더 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해가 지면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체온 관리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목요일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슈TV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